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혹은 마음이 턱 막힐 듯 아플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이 끔찍한 기분을 꾹꾹 억누르면서 당장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심층 치료 매뉴얼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약간은 역설적인 신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고통이 우리를 더 콱 물고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대체 왜 감정과 싸우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불안이나 슬픔과 싸우는데 왜 고통은 오히려 덩치를 키울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아, 이건 뇌의 진화 과정 때문인데요. 옛날 원시 시대에 인류의 뇌는 눈앞에 나타난 맹수와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아주 강력한 투쟁 도피 반응을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현대사회에선 그 맹수가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뇌는 내가 느끼는 슬픔을 마치 날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처럼 인식하고 똑같이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던 생존 본능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고통의 두 가지 얼굴부터 시작해서 실제 임상 현장의 안전 가이드, 마음의 함정을 빠져나오는 원리, 그리고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얼음 명상과 5분 루틴을 거쳐 따뜻한 마음 처방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고통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정체를 한번 분해해 볼까요? 수용 전염 치료라는 심리학 이론에서는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깨끗한 고통은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1차적인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안감 같은 거죠. 이건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더러운 고통이에요.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난 왜 이리 나약할까?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자책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더러운 고통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죠.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실제 환자들이 쓰는 워크북 실습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밤에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한 건 뭘까요? 네, 당연히 깨끗한 고통입니다. 그냥 몸이 무거운 현상 그 자체죠. 그런데 우리 뇌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 도대체 난 왜 잠 하나 제대로 못 자지? 오늘 하루 완전히 망쳤네? 이렇게 자기 비판을 덧칠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불필요한 더러운 고통이에요.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지금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딱 떠올리고 이 두 가지를 빈칸 채우듯 분리해보세요. 진짜 놀랍게도 내가 스스로 얹어놓은 무거운 짐이 확연하게 보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치료 진행자를 위한 임상적 안전 가이드입니다. 이런 마음 훈련이 무조건 다 좋은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정신과나 상담 현장에서는 진짜 깐깐하게 환자의 상태를 먼저 평가합니다. 치료자는 환자에게 자해 이력은 없는지, 특정 감각 때문에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재현되는 이른바 플래시백이 오진 않을지, 심지어 온도 자극에 민감한 신체 질환은 없는지 순식간에 따져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진 뇌는 훈련을 위한 자극조차 위험으로 착각해서 환자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매뉴얼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만약 그룹 치료 중에 방금 말씀드린 고위험군 특성을 가진 참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날의 자극적인 실습은 전면 취소입니다. 대신 아주 안전한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으로 완전히 대체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환자의 신경계가 100%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마음의 함정 탈출하기. 다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우리는 왜 스스로 마음의 함정을 파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인지적 융합이라는 현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같은 내 우울한 감정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혹은 영원히 안 변할 사실로 찰떡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면 뇌의 화재 경보기 역할을 하는 편도체가 고장나 버립니다. 불도 안 났는데 엄청난 사이렌을 울려대면서 보이지도 않는 감정을 상대로 싸워라, 도망쳐라 명령을 내리죠. 우리는 이 거짓 경보에 속아서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치료 현장에서는 방어 기제가 심한 환자들에게 어려운 뇌과학 대신 이런 비유를 씁니다. 여름에 수영장 가서 비치볼 가지고 놀 때 그거 물속으로 꾹 눌러본 적 있으시죠? 내 안에 우울이나 불안이 그 비치볼이라고 쳐보자고요. 흉측하게 생겨서 남들 안 보이게 물속으로 억지로 누르려면 어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두 팔은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러다 조금만 힘이 빠지면 물 밖으로 폭 하고 무섭게 튀어오르고요. 아예 억누르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 옆에 동동 떠있게 놔두면 어떨까요? 보기 싫어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내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을 향해 헤엄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죽음의 늪, 퀵샌드 아시죠? 거기 빠졌을 때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체중이 한 곳으로 쏠려서 훨씬 더 빨리 가라앉아요. 살려면 아예 힘을 쫙 빼고 대자로 누워서 표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그 장난감 중에 중국식 손가락덧도 똑같아요. 양쪽에서 손가락을 빼려고 억지로 당기면 꽉 조여들고 오히려 덧 안쪽으로 손가락을 쑥 밀어 넣어야 스르륵 풀리죠. 핵심이 뭔지 아시겠나요? 불편한 감정을 이겨먹겠다고 발버둥 치는 걸 당장 멈추고 그 감정 속으로 힘을 빼고 쑥 들어가는 것. 그게 압도적인 고통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실전 연습입니다. 방금 말한 원리를 체험하는 얼음 조각 영상이에요.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몸으로 느껴봐야겠죠? 감정적 고통을 모방해서 저항을 내려놓는 아주 유명한 훈련입니다. 진짜 얼음 하나를 꺼내서 손에 꽉 쥐어보세요. 처음엔 손가락이 끊어질 것처럼 아플 겁니다. 이때 아, 빨리 버려! 라고 소리치는 내 뇌의 비명소리, 그리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저항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엔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니라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일부러 굳은 몸에 힘을 툭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차가움을 쫓아내지 않고 온전히 허용해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찌르듯한 통증이 부드럽게 둥그러지면서 물이 되어 스르르 흘러내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참을성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면에는 엄청난 뇌과학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 손에 극도의 차가움이 닿으면 인체는 생존을 위해 포유류 잠수 반사라는 방어 모드를 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교감 신경계를 지휘하는 미주신경이라는 곳이 확 자극을 받아서 몸의 이완 스위치를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패닉 상태에서 미친 듯이 뛰던 심박수가 뚝 떨어지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감정뇌의 폭주를 강제로 진압하게 됩니다. 몸의 생리적인 반응을 역이용해서 뇌를 진정시키는 아주 똑똑한 과학인 거죠. 5번째 파트, 매일 5분 마음챙김 루틴입니다. 매일 주머니에 얼음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5분 만에 할 수 있는 점진적 근육 이완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랑 같이 해보시겠어요? 자, 주먹을 꽉 쥐고 어깨를 귀까지 한껏 끌어올리고 눈, 코, 입을 잔뜩 찡그려 보세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5초만 유지합니다. 하나, 둘. 이 뻐근함이 평소 우리가 불안과 싸울 때의 몸 상태예요. 자, 이제 숨을 길게 후 뱉으면서 1초 만에 힘을 탁 풀어버리세요. 어떠세요? 꽉 막혔던 곳에 피가 확 돌면서 아주 짜릿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뇌가 아, 지금은 힘을 뺄 타이밍이구나 하고 자동 반사적으로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방금 알려드린 방법조차 생각 안 날 만큼 완전히 감정이 폭발해서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뇌를 강제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TIPP 스킬이에요. T,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서 제일 차가운 물로 세수하세요. I,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까지 제자리에서 팔 벌려 뛰기를 미친 듯이 하세요.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냥 육체적으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P,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후 하고 뱉으세요.
감정을 이성으로 달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서 뇌의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꺼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처방전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우울해지거나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나약해서 혹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씨를 겪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아파도 괜찮아. 라고 나 자신에게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세요. 나를 탓하지 않는 그 따뜻한 시선,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는 시작됩니다. 2번째 처방전입니다. 거센 감정의 파도가 덮쳐올 때는 살겠다고 그 파도와 맞서 싸우지 마세요. 발버둥 칠수록 늪은 우리를 더 깊이 끌어당길 뿐입니다. 아까 얼음 명상 기억하시죠? 그 차가운 얼음이 손에서 제멋대로 녹아내리게 두었던 것처럼 숨을 한번 깊게 내쉬고 온몸에 꽉 들어간 힘을 툭 풀어보세요. 그리고 늪의 표면 위로 몸을 대자로 부드럽게 뉘어보세요. 그 무서운 감정의 폭풍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살짝 감고 수천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거대한 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거센 눈보라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그 거대한 산이 깎이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슬픔, 분노, 불안, 그건 모두 산을 스쳐 지나가는 날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그 어떤 폭풍에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아주 크고 단단하며 아름다운 산 그 자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에게 안 들키려고 불안이라는 비치볼을 물속으로 꾹꾹 누르느라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나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자책, 오늘 당장 수면 위로 툭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나만의 더러운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 헛된 싸움을 멈추는 순간 드디어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첫 스트로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